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이런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정부하고 2023년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시작될 내년도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의 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계신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요. 또 이번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이런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희는 튼튼한 나라의 재정의 근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큰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부도 증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에서 8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인상을 해달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좀 과감하게 올려달라고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모든 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요청을 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 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또 4만 7천 명의 소규모 어촌마을에 보면 어가라든가 어선원의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신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청년에게는 희망이 되는 예산 지원을 당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이 국가 예산이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이나 SK 등이 직접 운영하는 이런 직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요청을 해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는 구직 프로그램 이술 시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의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 6만 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를 인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좀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충 추계한 인원은 약 한 17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담아 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급여에 대한 대폭 인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만원씩 인상을 하면 향후에 그래도 최소한 한 50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고려해서 특히 제가 정무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보훈급여에 대해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애쓰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참전 명예수당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상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수혜로 대심도 빗물 터널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계획했었던 것을 박원순 시장 때 이게 폐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의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 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을 대폭 또한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확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되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 산업 및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 인상 요구가 또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당국에서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대폭 반영이 돼서 다음 세대를 위하고 또 어려움에 겪고 계신 취약계층이나 또 우리 서민들한테 힘이 되는 이러한 예산이 되도록 방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